이어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을 돌면서 동료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몇 년 전에 한 상당 기간 동안 출근한 적이 있거든요. 호수공원을 점심마다 돌았는데 그때 기억이 제가 너무 좋아서 일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총선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상대당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거 하나하나 넘기지 않고 계속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그걸로 접어두시고 우리 국민의힘은 각 지역의 시민들에게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각 지역의 시민들이 원하시는 미래를 만드는데 이번 총선의 30일의 동안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냥 민주당과 싸우는 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보님들은 그리고 우리 당의 모든 자원들은 오늘 고향 시민을 뵙는 것처럼 이 지역과 이 시민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반드시 해결하는 이 에너지로 충만하는 총선 기간을 반드시 그걸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진영을 갖췄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경륜 있는 김용태 후보님 비롯해서 경륜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꼭 총선하고 연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총선이라는 어떤 정치적 에너지가 결집되는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고향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재건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서울 편입 문제도 있고 저희가 과거와 달리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이후에 좀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은 경기도 자체에 레노베이션을 한다는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과거처럼 서울 편입 아니면 경기 분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저는 일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기 분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서로 간에 반대를 할 거거든요. 자기 걸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한꺼번에 추진한다.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 그리고 원샷법을 통과시켜서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한 60년, 7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경기도의 이 오래된 구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편입의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당장 사람을 더 모이게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그리고 현실에 맞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하자는 것이죠. 당장 기후복지 카드 같은 거 있죠. 기후동행 카드가 있잖아요. 그 카드가 사실 여기는 서울권인데 여기서는 못 쓰죠.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 실제 우리의 생활권이라든가 우리가 시민들의 삶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재조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준비가 돼 있고 우리 일한 일꾼들도 여기에 맞는 약속을 해서 그걸 반드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진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저희가 진짜 고향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해드려야 될지를 여기서 서로 대화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안녕하세요. 저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종혁입니다. 우리 사회자가 소개시켜 주셨던 대로 저는 그 정치인이기에 앞서 이 지역에서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산이 고양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계속 목격해 왔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고양시는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뉴스위크지가
2006년에 전 세계 10대 도시, 미래가 기대되는 10대 도시로 한국에서는 일산을 꼽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고양시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통지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일자리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이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없다라면서 다른 쪽으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일산이 망가져가는 그런 10여 년은 민주당이 여기서 국회의원과 시장을 싹쓸이했던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이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도 나왔고 교육부 총리도 나왔었습니다. 민주당 출신이.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지역에 이 고양시를 위해서 정부 정책을 바꾼다든가 혹은 국회에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이 골치 아픈 문제를 풀어버리는 그 수단으로서 고양시를 이용한 게 아닌가, 이런 분노감을 저는 정치인에 앞서서 이곳에 살아온 시민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천 명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오시는데 수천 명의 인원이 여기 모인 것은 그동안 이 지역 민주당이 지배했던 그 10여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한과 분노가 쌓여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집권당의 공약은 실천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으셨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말로 일산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고향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 이렇게 낼 것이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든든한 후견인이자 우리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삼선 국회의원의 경륜으로 다시 미래도시 고양을 만들 후보이십니다. 고양정 김용태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개소식을 마치고 와서 목소리가 가라앉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 20년 했는데 오늘 같은 인파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페인 때나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국민적 인기는 단순하게 개인적 정치적 인기라기보다는 이 고향 시민의 열렬한 고향 시민 리노베이션, 나아가서 고향 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정말 간절한 염원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이 고향이라는 도시가 4개 선곡으로 나눠져 있지만 고향은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딱 하나, 상대적 박탈감. 어디? 분당. 이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거는 뭐 단순합니다, 위원장님. 분당하고 고향 좁혀서 일산이 같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34년도에 30여 년 전에. 근데 10년이 지나자 분당이 일산보다 1.5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대한 근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화가 나지만 그럴 대로 참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건물이 낡기 전이었으니까요. 근데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이 일산의 2.5배가 됐습니다. 왜? 판교 때문에. 바로 김문수 지사가 판교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숫한 벤처기업, 소위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벤처기업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이 친구들이 판교에 사는 게 아니라 분당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확 집값이 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과 분당의 차이가 1.5배가 됐습니다. 자, 우리 분당 시민들이 그간 지혜를 모여서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을 냈어요. 근데 이놈의 이 민주당 이 12년 정권 이것들 뭐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국 이 고향 시민, 일산 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열들감은 순전히 누구 책임도 아니고 정치인들 책임이었습니다. 자, 누구 탓을 하겠어요? 이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고향 시민들이 낸 두 가지 솔루션을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과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이 서울 편입. 좋습니다. 아니, 서울 편입해서 도시가치 오르고 주민들의 재산권 향상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확정. 근데 경제자유구역 확정은 다른 게 아니고 정부 권한 국토부 장관의 그 소관사항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이 저렇게 뜬 게 바로 판교에 수많은 세제 혜택이 있어서 기업이 들어간 거였거든요. 자, 여기 일산 주변에 좋은 땅 엄청 많습니다. 530만 평, 아니 900만 평 땅 다 나대지, 절대 농지입니다. 자, 여기를 우리 정부의 권한, 국토부 장관의 권한 사용해서 일산 땅 좋거든요. 아주 지리적 여건도 좋고 현재 교통이 나쁠 뿐이지. 자, 여기에 경제자유국정을 윤석열 정부가 속히 확정해주면 수많은 세제 혜택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 세제 혜택 쏟아지면 좋은 기업들, 특히 요새 대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 말고 세계적 기술 흐름에 따라서 신사업을 막 발굴해서 계속 기업들을 분사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 우리 일산에 유치하면 됩니다. 유치하면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 강남 가서 살겠어요? 저기 분당 가서 살겠어요? 여기 일산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일산의 도시가치가 올라가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향상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고양 시민이 민주당이 망쳐놓은 이 상황에서 고양시가 살기 위한 두 가지 솔루션, 서울 편입 그리고 경제구역 확정, 윤석열 정부가 화끈하게 빨리 해주시면 고양 시민들 희망 갖고 이번 선거에서 저 김용태 필대로 4명 12년 민주당 시대 끝장내고서 저희 석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향의 이 일산에 제가 한 4번째 좌천될 때가 이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김용태 이 삼선 의원이셨던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흐트러 놓는 뭔가가 새롭게 출발하는 뭔가 매기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걸로 저희가 준비하는 게 뭐죠? 서울 편입과 경제자유구역입니다. 확정입니다. 저희가 저희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저질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면 또 여기 다른 지역에 우리 후보들도 계시는데 또 각각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너무 생각이 많아서는 이 추진되지 않을 거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향은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생각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그 정도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행정 전문가 고양갑 한창섭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갑 후보 한창섭입니다. 저도 29년 동안 고양 시민으로서 그리고 덕양구에 사는 그 이웃 시민으로서 그동안 그 고양시의 현안 사항과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리 김홍태 의원이나 우리 김종혁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양시가 이제 다른 그 일기 신도시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분당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분당은 집값도 두세 배 오르고 또 기업들이 모여서 사실 IT 산업의 메카라고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도시 상징적 도시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이 고양시는 그대로 아니 오히려 후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역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베드타운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통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또 그 시민들의 불편이 또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10년 전에 우리 라페스타 거리를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을 본다면은 라페스타는 젊은이들이 넘치고 그냥 저녁에 대해서 불야성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저희 지역계인 덕양구 화정동의 로데오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우러져 노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들이 떠나고 저녁에는 사람들이 없고 공실이 많아지는 그러한 또 처절하게 우리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고양시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분당이나 서울로 진적에 이사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조 섞인 그런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고양시를
확실하게 되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메가시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 경제 강화를 위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메가시티가 또 세계적인 추세이지만은 저희들 그 야당은 이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북도라고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고양시가 경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을 위해서 진짜 희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희생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창섭은 최고의 행정 전문가라고 자부를 합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서 공직을 마무리하기까지 중앙부터 지방의 곳곳에 그런 그 행정을 여기만 그런 전문가로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혁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위태로운 고양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막혔던 교통도 확 뚫리게 하고 노후 지역의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해서 살기 좋은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믿고 모두 여기 계신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행정안전부의 차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서울 편입이나 경기북도에 대해서 좀 괜히 겁을 내는 분들, 이거 한 번에 되겠어? 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좀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생각보다 절차가 단순하던데요? 그냥 그게 이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만 통과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서울특별시의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를 포함만 하면 됩니다. 입법으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원샷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걸로 그 법만 통과시키게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게다가 그리고 이 문제가 고양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포도 원하잖아요. 그리고 의정부는 분도를 원하잖아요. 원샷으로 같이 돌아가게 되면 저희는 이 문제가 서로 잡음 없이 오히려 한꺼번에 가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이렇게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별게 아닙니다. 게다가 심지어 주민 이 의결을 해서 통과돼야 되는 그것만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모을 방법도 대단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 의회의 의견을 묻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규정상. 이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아셔야 될 게 이 장소가 공실입니다. 여기가 이 굉장히 넓고 좋잖아요. 근데 라페스타는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라페스타 저쪽도 계속 그렇던데요? 그렇습니다. 쭉 가다 보면 정말 공실 천국이에요. 한때 일산의 부흥을 상징했던 그런 라페스타가 지금은 쇠락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아까 이제 그 경제자유구역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50조의 국가 첨단 산단이 지정이 됐는데 그 산단이 전부 다 경기 남부에 돼 있습니다. 이제 4차 산단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곧 산자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고양시에서는 바이오 산단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정말 당장에 사활이 걸린 문제처럼 돼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직전 산자부 장관이 우리 후보로 와 있습니다. 아시죠? 수원의 박문규 후보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실률도 지금 높고요. 고양시의 경제 위기든 모든 김포, 고양, 구리, 하남, 광명 같은 이런 도시들의 문제를 그러면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교통 문제, 복지,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와의 갑을 관계 속에서 한 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도별로 보면 60년 전에 지금의 서울 경기가 경계구역을 이렇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고향도 땅을 많이 서울로 줬고요. 김포도 목동서부터 다 김포 땅이었고요. 자, 이런 역사적 그런 사실까지도 같이 다 놓고 봤을 때, 자, 이제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방자치가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는 왜 했을까요? 그저 도지사 뽑고 시장 뽑고 도의원 뽑고 시의원 뽑으라고 한 거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오던 시기가 저는 지방자치 1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2기는 비로소 이제 우리 같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동료 시민들께서 이제 분연히 일어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관철시키는 겁니다. 지금 도지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방적 경계구역 조정입니다. 도를 하나 더 설치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달라는 거죠. 그 무엇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두 번째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이제는 2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광역 지방정부 선택권을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달라는 요구를 정정당당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것이 왜 당대당 토론을 안 하는지, 안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대등한 분들이라도 좀 나와서 이 문제 갖고는 우리 당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당은요, 저희는 여당입니다. 여당은요, 이 문제를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구하시니까 냉철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정확한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정부로서. 그런 다음에 이 요구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결론 내려주시고 투표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민 간담회의 주제가 고향의 미래입니다. 고향의 미래를 더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고향 인쇄 소공인 협의회라는 청년 조직의 부회장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고양시 장항동에는 약 90만 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쇄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의 청년이자 인쇄 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양시의 대표 뿌리 산업인 인쇄 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쇄 관련 산업 특성상 관련 기업들이 직접지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항동 인쇄단지는 심각한 수준의 교통 문제와 낙후된 인프라를 비롯한 구입 문제, 각종 규제, 임차료 상승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어 고양시 인쇄단지가 와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물론 기업들이 스스로 감당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문제와 인프라 개선은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양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토착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메가시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저와 같은 청년들이 고양시에서 인쇄가업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겠노라 꼭 약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쇄하세요? 저는 인쇄는 후가공 가업이세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다양한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박인쇄라고 하는 특수 필름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10,000원짜리 가업 그거 일단 응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제가 아까 모두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계속 싸우긴 할 텐데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우리를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생각하자. 이제 그러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업을 이어받으시면서도
더 발전할 수 있게 그 체제를 만들고 그 인프라를 만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 비전이 큰 틀에서 무슨 경제 민주화니 무슨 뭐 이런 류의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각 지역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각 지역별에 맞는 미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역을 계속 다닐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이 서울 편입 문제가 메가시티란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안 맞다고 봤어요. 서울의 편입과 부산의 편입, 대구의 편입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다르고 그 니즈가 다르거든요. 그걸 한데 묶어서 공통적인 뭔가 요소를 뽑아내는 식으로 간다면 이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의 문제에 일단 집중하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에 있는 현실에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한 미래라는 거였거든요. 이동훈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동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항동의 인쇄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국은 이건 인프라의 문제 같아요. 이거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항동은 누구의 지역구입니까?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왜냐면 이제 이번에 오신 이곳이 동구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동구가 이제 여러 가지 인쇄단지를 비롯해서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셨는데 그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그 판교는 200조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에서는 고양시에서는 상장 기업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서는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다. 저 이게 거리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만 어느 정도만 되더라도 여기가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 북한 얘기했지만 지금 어차피 북한의 미사일은 여기나 거기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어서 이 유권자들한테 공약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선택을 받아서 다수당이 돼서 이것을 꼭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약속할 것이고 그럴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할 거거든요. 말씀하신 우리 이동훈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약속을 꼭 지킬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세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 거 말고 큰 틀에서 공적인 약속을 한 것을 제가 어긴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약속도 꼭 지켜질 거라고 우리 모두 약속드립니다. 예,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또 한 명의 고양시의 미래인 함가람 대표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양시민 대표에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이라 부담이 상당히 먼저 위원장님 고양시 방문해 주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일산으로 이사 온 지 지금 10년 훨씬 넘었고요. 지금 계속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산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교통이고 출퇴근 시간이라서요. 아침 시간이 반대. 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양 시민들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요. 경기도 내에서 과천 다음에 2위로 돼 있는데요. 사실 좀 안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천 시민은 26,000명이지만 저희는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0분에서 90분 이상이 10만 명 정도인 2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분 이상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는 인구가 5만 명이 넘는 11%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타 시군 대비 통근 인구가 많고 1시간 이상 통근 비중도 높게 나타나서 이 수도권 도시 중에서는 장시간 출퇴근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고 이제 교통 환경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저처럼 저는 이제 중산동 구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구일산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타 지역 출퇴근을 하려면은 한 번 이상은 꼭 환승을 해야 되는 거의 그런 구조고요. 또
또 이제 자가 운전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면 사실은 뭐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지만 가는 동안 너무 운전하고 하루 종일 진이 빠집니다. 예, 그렇다고 뭐 그렇게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해봤자 10분, 20분 차이기 때문에 그냥 대중교통을 타면서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사실은 더 낫기 때문에 저도 거의 이제 차를 세워두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버스 증차라든지 이제 913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산동으로까지 좀 기존 철도 노선을 연장해 주신다든지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이 고양시가 발전이 느린 이유가 사실은 교통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메가서울이라거나 이런 방안이 되면 또 좋을 것도 같고요. 네, 특별히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고양시 철도라든지 광역버스에 관한 어떤 정책들이 조금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사법연수원 다닐 때 선생님처럼 그렇게 차로 운전하고 다녔어요. 정말 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리는 되게 짧은데 되게 손해 보는 느낌? 운전하면서 이거 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다른 국민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일산 자체는 되게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되게 살기 좋고 그리고 이 호수공원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호수공원 저쪽에 그 호수공원 안쪽에 동물원 있는 거 아세요? 거기 미어캣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을 제가 매일같이 미어캣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물론 있을 거고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챙겨드릴 겁니다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고향이야말로 서울을 편입하면 현실 세계의 문제의 많은 부분이 어쩌면 가장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향이 서울에 편입됐었을 때 마이너스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미 서울 생활권이고요. 그리고 너무 붙어 있고 서울 출퇴근은 서로 간에 가고 있고 그렇지만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서울의 아주 거미줄 같은 이 교통망의 편익은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인구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저희 원샷법 준비돼 있죠. 되게 심플해요. 그 몇 장 안 돼요. 아니 이걸 통과를 못 시킨다고? 그런데 이걸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수도권으로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름만 바꾸자는 거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광역버스로 시내버스로 바꾸고 지하철 연결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고 상권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이런 가업을 지키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더 드리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오래 걸리면 재미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단 기차는 출발합니다. 출발하면 그 기차는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키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밖에 고향 시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 시민분들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오늘 간담회 이렇게 마무리하고 밖에 계신 고향 시민분들 만나시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